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에서 23쪽입니다.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에 대한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자석과 영구자석에 대해서 알아보기 먼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전자석이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렬 아니에요. 직렬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뀝니다.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거죠. 2번. 저번 시간에 전선 주위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이 나타나는 성질을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전자석의 실험을 통해서 특징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자석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영구자석은 무엇이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석이라고 말하는 건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자석. 4번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특징 비교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구자석은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전자석은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위에서 얘기했죠? 뭘 이용해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렬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구자석은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자석은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전지를 반대로 끼우면 된다 그랬어요. 전지를 반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요거 빼먹은 것 같은데, 직렬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다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해준다. 자, 그러면 요 아래 내용은 심화 내용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나중에 다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심화. 전자석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직렬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직렬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많게 하면 더 전자석의 세기가 세지고요. 더 적게 하면 전자석 세기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도선을 감은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철심이 있는지의 여부 등도 다릅니다. 철심이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있는 둥근 머리 볼트, 얘가 철심입니다. 철심이 있으면 더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을 이렇게 드물게 감은 거랑 도선을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감은 전자석이 있다면, 촘촘하게 감은 게 더 전자석의 세기가 셉니다. 다른 게 같다면. 그리고 철심이 있는 것과 철심이 없는 전자석이 있다면, 철심이 있는 게 더 전자석의 세기가 셉니다. 결국에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셉니다. 그러면 더 센 건 어떨까? 직렬 연결한 전지의 개수가 더 많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지를 하나 더 연결하면은 더 세지겠지. 전자석의 세기가.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심화 내용이에요. 꼭 알지 않아도 돼요. 학교마다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갑니다.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한 예 알아보기. 먼저 전자석 기준기입니다. 여기 전자석 기준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무거운 철 제품을, 무슨 제품? 철 제품을 전자석에 붙여, 자석에 붙는 건 철이잖아. 전자석에 붙여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석이잖아.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의 성질이 같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석의 성질이 같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 제품이 있는 곳에서 전류를 흘러줘서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딴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전류를 흐르지 않게 딱 하면 전자석의 성질을 잃으니까 여기 있던 철 제품들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고요. 이동시킬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전자석 기준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부상 열차. 자,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부상 열차와 철로가 서로 밀어내요. 열차가 철로 위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열차와 철로 사이에 마찰이 없어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부상 열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철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얘랑 서로 자석의 N극과 N극, 예를 들어 N극과 N극이라면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자기부상 열차가 공중에 떠 있다고. 떠 있어서 땅에 마찰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지.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한 게 자기부상 열차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석을 이용한 예예요. 선풍기도 전자석을 이용한 예예요. 여기 선풍기.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에 날개를 부착해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킵니다. 요 안에 전동기라는 게 들어있어. 전동기라는 게 들어있는데 빙글빙글 도는 회전하는 전기를 통해서 회전하는 건 다 전동기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지금은 그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너무 긴 내용이야. 그것만으로도 1시간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전동기라는 걸 이용한 전자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어떤 물체가 빙글빙글 회전을 해. 어떤 물체가 움직여. 그러면은 대부분은 전자석의 전동기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기.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 선풍기도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키죠. 똑같은 거예요. 세탁기도 마찬가지 회전하면서 빨래를 세탁하는 거죠. 회전. 다 전동기를 이용한 거예요. 전동기는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움직이려면 전기를 이용해서 돌아야지 바퀴가. 그치? 마찬가지 회전하면서. 자, 어떤 경우에 전자석을 이용한 건지 회전을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 이용한 거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기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켰어. 그러면 대부분은 전자석을 이용한 거야. 그 안에 전동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헤드폰 이렇게 있는데 스피커도 전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가 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떨림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떨기 때문에, 떨려서. 그래서 공기가 떨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데 여기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서로 N극과 N극일 때는 서로 밀고 S극과 N극일 때는 예를 들어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거에 따라서 얘가 띠용 이렇게 떨림이 생겨요. 그거에 따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스피커와 헤드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석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을 갖고 극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죠? 갑자기 선생님 떠오르지 않는데 그리고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